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1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 영화를 한 편 감상도 하고 그 영화 내용에 대해서도 좀 리뷰를 우리가 듣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영화는 1917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벌써 이제 연도에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2020년에 이제 개봉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7년에 독일군에 의해서 모든 통신망이 파괴된 상황에서 영국군 병사 스코필드, 이제 배우 이름은 조지 맥케이라는 배우인데 이 영화에서는 영국군 병사 스코필드입니다. 스코필드와 블레이크에게 미션이 주어지는데 함정에 빠진 영국군 부대의 수장인 맥켄지 중령, 배우는 베네딕트 컴버배치입니다. 이 배우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 맥켄지 중령에게 에린 무어 장군의 공격 중지 명령을 전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두 사람이 1600명의 아군과 또 그 블레이크의 형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 한복판을 가로지르면서 사투를 이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롱테이크 기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영화 속에는 우리가 볼 필요 없고요. 음, 1차 세계대전을 그대로 옮겨낸 생생한 현장감 이렇게 돼 있죠. 이 배우와 제작진들이 1차 세계대전을 스크린에 그대로 옮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서 참전했던 그 병사들을 생동감 있게 연기한 배우들이 약 5개월 동안 실제로 그 당시의 병사들처럼 군사훈련도 받고 또 뭐 허리끈을 매는 방법이나 탄환을 장전해서 쏘는 방법이나 이런 훈련을 받았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편의 영화를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보지만 실제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뭐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그, 그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조금 있다가 영상을 보겠지만 그 이제 요약을 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0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좀 사실은 코로나 시기라서 흥행을 그렇게 음,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극장에 자주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러닝 타임이 한 2시간쯤 되는데 어쨌든 이 영화가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좀 감동적이면서 1차 세계대전의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고 감독이 샘 맨데스인데 이 샘 맨데스의 할아버지가 겪었던 경험으로 제작된 영화랍니다. 그래서 아까 배우들은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 배우 여기서 많이 본 듯하죠. 셜록 홈즈 역으로 나왔던 그 배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했을 때 이제 독일군의 만행으로 모든 통신망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코필드와 블레이크에게 중요한 명령이 이제 내려지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이 두 군인에게 내려진 임무는 에린 무어 장군의 공격을 중지하라는 그 지시를 독일군이 계획해 놓은 함정에 걸려든 영국군 부대의 수장인 맥켄지 중령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격을 반드시 중지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임무였는데 이 스코필드와 블레이크 두 병사는 블레이크 형을 포함해서 1600명의 아군을 이 함정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전쟁이라는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정말 위험하고
스릴 있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블레이크 병사는 사실 부대장의 설명을 듣고 1600명의 아군들과 자신의 형을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서지만, 이 형제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또 생각이 나죠. 이 영화하고 또 비교도 할 수 있는데, 이 자신의 형을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서지만 블레이크는 그렇지만 스코필드는 영문도 모른 채 동료 블레이크를 따라서 함께 갔다가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레이크와 스코필드는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맨스랜드, 여기 있죠? 노맨스랜드를 지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노맨스랜드는 이름 그대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알려진 위험지역이다. 노맨스랜드. 그죠?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노맨스랜드가 정말 악명이 높았는데, 왜냐하면 독일군과 연합군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불구덩이 같은 지역, 그런 지역인데, 이 독일이 일찍 그 벨기에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프랑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연합군에 의해서 참호를 준비하고 방어 태세를 취함으로써 이 노맨슬랜드 지역은 연합군과 독일군의 참호로 죽음의 무대, 여기 이 지역에 들어가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장애물 사이에서 이 두 명의 군인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헤쳐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가장 큰 특징이 롱테이크 기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의 관점에서 연출되고 카메라가 두 명의 인물이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런 식의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긴박감이나 이런 생생한 어떤 라이브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도 보면은 독일이 프랑스 쪽으로 이렇게 굴곡진 곳까지 넓게 차지했지만 힌덴부르크까지 밀려날 만큼 그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를 보면은 이 두 병사인 블레이크와 스코필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지만 물론 블레이크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죠. 예. 이제 보면은 영국군 육군 항공대와 독일 육군 항공대 전투기들의 공중전이 있는데, 이 공중전 때문에 독일군 전투기가 블레이크와 스코필드가 휴식을 취하고 있던 농장으로 추락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추락해서 불타고 있는 전투기 조종석에서 이 살려달라는 독일군 조종사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독일 조종사를 죽일 생각을 하는 스코필드하고는 반대로 조종사를 오히려 도와주기로 할 마음을 먹은 블레이크에게 스코필드는 마지못해서 거기에 따르고 우물로 물을 떨어간 사이에 갑자기 블레이크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구해줬던 그 독일 조종사가 자신이 치료해주려던 블레이크의 배를 칼로 찌르고 있었거든요. 결국 치명상을 입은 블레이크는 스코필드에게 자신의 임무를 부탁하고 자기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여튼 독일군이 배신을 하고, 뭐 배신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구해준 은혜를 모르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이크가 죽게 되는데, 못 모르고 따라간 스코필드가 이제 이 명령을 계속 수행해야 되죠. 그래서 동료의 죽음 이후에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 강렬해지죠, 스코필드는. 그래서 혼자서 이 맥켄지 대령을 만나서 미션에 성공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스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독일군 조종사를 죽이는 것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데, 이 대규모 전쟁을 많이 겪었던 스코필드와 아직 어리숙한 블레이크라는 이 두 병사 간의 전쟁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걸 볼까요? 리뷰를. 우리가 보면은 많은 국가에서 해마다 많은 전쟁 영화가 사실은 상영됩니다. 뭐 예전 중세의 십자군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제 제일 가까운 게 2차 세계대전이고, 그리고 그 냉전을 배경으로 한 첩보 영화도 있고 많죠. 그런데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이었던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죠.
이게 아무래도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영화, 전쟁 영화 소재인데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무래도 많은데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이제 이분이 이제 봤는데, 이 영화 1917은 영화 제목처럼 1차 세계대전이 한창 있던 그 중간이죠. 1917년에 일어났던 일을 이제 약간 각색은 했죠. 완전히 그대로는 아니죠. 경험담이지만. 그래서 프랑스의 한 지방에서 펼쳐져 있는 그 전선에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던 독일군과 연합군의 일원인 독일군하고 연합군의 일원인 영국군 사이의 전투입니다. 대부분의 전쟁 영화 속에는 많은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는 물론 전투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다른 영화하고 비교할 때 전투 장면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전투 장면은 영화의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중요한 장면은 아닙니다. 뭐 전쟁 영화이기 때문에 들어가긴 하지만 전투 장면이, 이 전투 장면은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치한 일종의 소품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중요한 장면은 모두 지휘관의 명령이 담긴 명령서를 전선 최전방에 있는 공격부대에 전달하는 임무를 하는 두 명의 병사, 아까 말했다시피 스코필드와 블레이크의 이 험난한 여정, 이게 이제 사실은 초점이죠. 그래서 아직은 좀 앳된 얼굴을 하고 있는 이제 젊은 병사인데, 두 사람이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 수행을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이 두 명의 여정이 24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여정이지만 이곳은 언제든 적군의 총탄이 날아들거나 폭탄이 터져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전쟁터거든요. 아까 노맨슬랜드라는 이름도 우리가 들었지만 정말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두 청년의 임무 수행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카메라가 이 두 사람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롱테이크 기법이랬죠. 그래서 이런 촬영이 영화의 긴장감을 사실은 극대화시켜주고, 관객은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 같이 이 두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몇 차례 휩쓸고 갔을 그 폐허의 마을을 지나고, 또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없는 그런 곳을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 그죠?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영화를 보면서 마치 자기가 전쟁터에 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관객들이,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만 긴장을 늦추더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긴장감이, 극도의 긴장감이 있는 그런 이제 장소인데, 여기에서 이 장군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목표 지점까지는 정말 이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무사히 목표 지점까지 도착할 수 있기를 이 사람들이 뭘 사실은 운도 따라야 됩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그렇게 소망을 해도, 그죠? 운이 없으면 또 어떻게 죽을 수도 모르죠. 총탄이 뭐 전쟁터에서 뭐 얘기하고 날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대화를 하면서 가는데,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가족 생각도 나고, 또 생각만 해도 마음의 위안을 주는 고향집 얘기만 해도 잠시 또 공포심을 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죽음의 공포를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지닌 채 이 전장에서 만난 동료와 서로 의지하면서 폐허가 된 마을을 지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불쌍하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전쟁을 직접 겪어본 적이 없지만 군대 생활 30개월을 넘게 해본 사람들은 또 이 두 사람의 어떤 마음이 어느 정도 또 간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요한 평화가 사실은 오래 안 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중전을 벌이다 연합군에 격추당한 그 독일군 비행기가 조종석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떨어지는데 이 독일군 조종사를 구해주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물이라도 먹이려고 이제 하는데 이 전쟁터에 싸우는 병사이기 이전에 아무래도 한 사람의 생명을 이제 구하려는 좀 순수한 마음, 어떤 시골 청년의 어떤 그런 호의가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고 했죠 아까. 그러니까 자신을 구해주고자 하는 호의를 오히려 이 독일군 조종사가 블레이크의 복부를 칼로 찔러서 블레이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둘이 함께 가는 여정이 아니라 전장에서의 목숨을 함께 걸었던 전우를 이제 잃어버리고 스코필드 혼자서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그런 외로운 여정이 되었는데, 더군다나 목적지에는 죽은 블레이크의 형이 또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정은 전선에서 더욱 가까워지고 적진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 살아남은 스코필드에게는 블레이크와 함께 가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이제는 더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두렵고 외로운 그런 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몇 차례 그 총알 세례를 뚫고 가고 또 깊은 밤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곳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스코필드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마을을 통과할 때 그 군인들 수통에 담아뒀던 우유를 또 여자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아기와 엄마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 이런 걸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과 아이를 떠나서 다시 이제 길을 나설 때 맞닥뜨리는 적은 또 죽여야 하고, 그죠? 죽여야 자기가 사니까. 이게 전쟁의 가장 비극적인 요인이죠.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끝이 난다는 거. 그래서 영화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 스코필드가 이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데, 전투가 벌어지는 이곳에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니고 온 그 장군의 명령서를 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명령서를 받아야 하는 전장의 지휘관들은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전투는 해야 하고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전투를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떤 의미나 철학, 사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영화의 스토리라인을 잘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데 그냥, 그래서 결국 이 스코필드에 의해 전달된 이 명령서대로 영국 군대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위기를 잘 넘겼는지, 그 어떤 결과는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화의 1917은 두 젊은 병사가 임무 완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이 영화는 두 청년 병사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전쟁터를 지나가는 그 만 하루 동안의 과정 그 자체에 중요성을 부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 번의 롱테이크로 보여주는 동안 관객들은 그 과정에 이제 몰입하는 겁니다. 이 스코필드와 블레이크 두 사람의 어떤 여정을 같이 따라가는 거죠.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그래서 그런 느낌을 관객이 공감하는 속에서 전쟁이 얼마나 쓸데없고 공허한 것인지, 얼마나 또 파괴적인 것인지, 이런 것을 관객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이게 감독의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간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영화의 두 주인공 블레이크와 스코필드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장의 한복판과는 이질적이었던 고요하고 달콤한 낮잠을 즐기던 두 청년이 곧 이 에린무어 장군으로부터 1600명의 목숨이 달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는 것도 정말 예상치 못한 거고요. 그리고 둘 중에 누구도 이런 임무를 맡을 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도 보이고 불가능하게도 보이는 임무인데, 이런 임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조차 군대에서는 주어지지 않죠. 명령이 하달되면 수행해야 되는 거다. 그게 군대입니다. 또 형을 살려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공포심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그런 블레이크에게 머뭇거리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두 눈에 비장함이 깃든 이 블레이크와는 다르게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스코필드는 그냥 멋모르고 급류에 휩쓸린 나무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운명에 휩쓸리는 거죠. 그죠? 여기 두 사람의 벽도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구명조끼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급류에 휩쓸린 그런 운명 같은데, 주인공으로 느껴질 정도로 목표의식이 뚜렷하던 블레이크가 어이없게 오히려 죽어버리고 못 모르고 따라갔던 이 스코필드, 그러니까 블레이크 유언 죽으면서 블레이크가 하달받은 명령을 알려주죠. 블레이크 유언과 부여받은 명령을 이제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목숨 건 일주를 하게 되는 스코필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모두 참혹한 전쟁이 가져온 미래가 죽인 희생자들이죠, 사실은. 그죠? 이 전쟁이 없었으면 이 두 청년은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전쟁의 어떤 무가치함과 허무함을 보여주는 그런 관객들이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감독의 의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영화 1907년의 결말이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는 이제 열린 결말이지만 그 결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결말은 전쟁 한복판에서 맞이하는 이 1917년 4월 7일의 오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희생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임무를 완수하고 블레이크 유언을 전달한 점에서는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자신의 귀를 찢어버릴 그런 폭격이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것을 알면서 가족의 사진을 바라보는 그 스코필드 입장에서는 슬픈 엔딩이죠. 해피엔딩이 아니죠. 이 전쟁의 참혹함이 정말 관객에게 생생하게 전달되는 그런 결말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렇지만 전쟁은 계속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이 영화 상영 시간이 종료가 되면 관객들이 보는 전쟁은 끝나지만 이 스코필드가 처해있는 1차 세계대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 임무를 수행한 스코필드에게 돌아오는 것은 수고했다는 한마디뿐인 것도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죠. 자기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지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밖에 못 듣지만 너무 허무하다는 겁니다. 또 죽으면 죽는 걸로 이제 끝이죠. 개죽음이지만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이 까미가 생각납니다. 사실은 실존주의 문학의 대가인 알베르 까미가. 그래서 이제 까미는 지금 우리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영화지만 2차 세계대전을 까미가 패스트 시절에 했거든요. 그렇죠? 패스트처럼 전 세계를 집어삼킨 폭력과 부조리, 또 우리 인간의 상실을 까미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소설 패스트를 집필했죠. 그래서 까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만큼이나 많은 패스트가 있어 왔다. 그러면서도 패스트나 전쟁이나 마찬가지로 그것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언제나 속수무책이었다. 까미가 한 말인데 이런 말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우리 인간이 대량 학살을 수없이 죽어나가는 그 패스트 환자들을 보여주면서 까미는 이 패스트라는 작품을 통해서 전쟁을 고발하는 거죠. 전쟁에 저항하는 운동의 형태로 전후 세대들의 상처받은 정신을 지휘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까미가 이제 생각하기에 누구나 자기 안에 패스트 같은 병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작품을 통해서 경고한 건데 이것이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정치인일 수도 있고 또 인간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목숨을 빼앗는 그런 마치 패스트 복균자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물론
3년 만에 극복을 이제 거의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도 이런 또 여러 가지 병균이 또 창궐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죠? 그래서 이 영화 1917도 마치 패스트 병균 같은 대량 학살을 일삼는 1차 세계대전을 정말 사실감 있게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전쟁이 가져오는 참혹한 형태를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해 줍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젊은 청춘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그런 장면, 뭐 시체 더미나 철조망에 걸려있는 시체,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생명의 어떤 무상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어쨌든 대규모 살인 무기가 처음으로 이제 사용되었던 그런 전쟁 아닙니까? 이전과는 비교하면은, 그죠? 엄청난 그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까? 지금 시간 우리가 이제 영화 나중에 보는 런닝타임을 고려해서 이 정도 영화 소개하고 보면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텍스트 여러분이 뒤에 조금 있는 부분은 또 여러분이 참조하시고요. 영화를 한번 봅시다. 여기 한 20분, 15분짜리니까 아마 시간은 충분하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I hoped today might be a good day. Hope is a dangerous thing. That's it for now, and then next week Command will send a different message. There is only one way this war ends. Last man standing. 안녕하세요. 영화돌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1917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1917은 최초의 세계대전임과 동시에 인류 전쟁의 양상이 달라진 해를 뜻합니다. 그 전의 전쟁은 군인의 희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전쟁이 끝났지만 산업화에 따른 무기의 대량 생산과 저렴해진 생산비, 교통의 발달로 전 세계에서 모집한 병력의 빠른 보충, 탱크, 비행기, 화학무기 등 무기의 발전으로 무차별 대량 살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아비규환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1917년이었습니다. 수학과 포탄의 발전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군인들은 참호를 파기 시작했고 이 참호의 길이를 다 합치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그 안에서 길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참호들은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진흙탕이 되었고 그로 인해 전염병으로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러한 상황을 2시간 동안 끊기지 않는 원테이크로 재현했습니다. 전율을 일으키게 했던 전쟁의 명작 1917의 리뷰를 시작합니다. 큐! 운동 후 수분 손실, 바세린으로 촉촉 보습. 유튜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Blake, pick a man. Bring your kit.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고 있던 톰 블레이크 병장은 상간의 호출에 친구인 스코필드 병장을 대동합니다. Did they feed us? No, just mail. Something's up. Did you hear anything? No. So what's on the cards then, Sergeant? Hunter up to something. Any idea what? No, but it's about to ruin our weekend. 적군인 독일군의 낌새가 수상하다고 하네요. Erin Moore is inside, so tidy yourselves up. Must be something big if the general's here.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듯합니다. Which one of you is Blake? Sir? Sanders tells me you're good with maps, that's true? Good enough, sir. We are here. The second Devons are advancing here. How long will it take you to get there? Sir, that land is held by the Germans. Germans have gone. Your orders are to get to the second, deliver this to Colonel Mackenzie. It is a direct order to call off tomorrow morning's attack. If you don't, it will be a massacre. You have a brother, a lieutenant in the second Devons. 1,600 men, your brother among them. You think you can get there in time? Yes, sir. Any questions? No, sir. Good. 독일군은 전략적인 후퇴로 아군을 유인해서 집중 포화로 아군을 말살하려는 함정을 파놨습니다. 이를 모르고 진격 중인 데몬쇼 이대대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톰 블레이크, 스코필드 병장이 맡게 된 것입니다.
Blake, we just need to think about it. There's nothing to think about. It's my big brother. We should at least wait until it's dark. Erin Moore said to leave immediately. Erin Moore's never seen no man's land. We won't make it 10 yards. 블레이크는 형을 한시라도 빨리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코필드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I will. We're here. This is the front line. Lieutenant Leslie, sir. What is it? We have a message from General Erin Moore. All right. Your best bet is to pop over here. Do this holy unction. May the Lord pardon you your faults and whatever sins are. Cheerio. You sure? Yes. 드디어 이들은 참호를 벗어나 노맨즈 랜드로 들어서게 됩니다. 노맨즈 랜드는 독일군과 연합군 참호 사이의 250m 공간인데 이름과 같이 수많은 군인이 죽은 참혹한 곳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철조망입니다. 철을 와이어로 뽑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성벽을 대체하였고 철조망의 날카로운 철에 찔려 감염병으로 수많은 병사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1차 세계대전 철조망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벽이죠. 그 성을 점령하고 보통 그죠? 그래서 이게 다 기술 발달과 관계가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녹슨 철에 감염되어서 감염병으로도 또 많이 죽었어요. 실제로 이 당시에 총이나 폭탄으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까 그 참호에서도 그죠? 물을 통한 감염병 이런 것도 많았죠. 네. You're right. 철조망에 찔린 손의 통증이 극심합니다. 아우, 어디다 손을 넣은 거야? 비행기 소리에 구덩이에 급히 몸을 숨깁니다. 다행히 아군 비행기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탱크. 1차 세계대전에 비행기와 탱크가 무기로 처음 등장하면서 이제껏 본 적 없는 대량 살상이 가능해집니다. There. That's the front line. Fuck me. 독일군 참호에 도착하지만 에린 모어 장군의 말처럼 독일군은 이미 철수한 뒤였습니다. Your hand all right? Patch it up. He'll be wanking again in no time. Wrong hand. They're not long gone. This might be a way through. Jesus. They built all this. Look at this. It's massive. 연합군과 독일군은 수만 명의 광부를 지하 갱도 작업에 투여해 상대의 참호를 무너뜨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Bloody hell. Even their rats are bigger than ours. What's wrong? Tripwire. Don't move. Where is it? Goes from here to the door. Oh, Jesus. Oh, no. 독일군이 철수하면서 설치해놓은 부비 트랩을 쥐가 건드리면서 터져버렸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살아있는 스코필드. 무너지는 갱도를 겨우 탈출합니다. Just let me stand. I wish you'd pick some other bloody idiot. What? Why in God's name did you have to choose me? I didn't know what I was picking you for. No, you didn't. You never know. I thought they were going to send us back up the line off with food or something. 죽을 고비를 넘긴 스코필드는 자신을 선택한 블레이크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Well, that's your medal sorted then. What do you mean? Lance Corporal Blake showed unusual valor rescuing a comrade from certain death. Well, that'd be nice. It's just a bit of bloody tin. It's got a ribbon on it. Is that our friends again? Looks like it. We got him. 그런데 격추당한 독일군 비행기가 이쪽으로 날아옵니다.
화염에 쌓인 비행기에서 주성사를 구해냅니다. We should put him out of his misery. No, get him some water. He needs water. 스코필드가 잠시 물을 들어간 사이에 블레이크가 독일군에게 칼에 찔렸습니다. 그러길래 왜 도와줘서 상처가 깊은 블레이크. Your brother. We have to find your brother. And then I'll find your brother. Just like you. Am I dying? Yes, I think you are. 스코필드는 약속합니다. 블레이크의 형과 사람들의 목숨을 꼭 구하겠다고. 블레이크는 곧 숨을 거둡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모습을 쫓아온 아군의 도움으로 스코필드는 트럭을 얻어 타게 됩니다. So where are you going? I have to get to the second Evans, just past their coast. Why? They're attacking at dawn. I have orders to stop them. How come? They're walking into a trap. How many? 1,600. 스코필드의 임무를 들은 군인들은 숙연해집니다. Oh, bollocks. What's up now? Oh, looks like I'll be getting out here. Good luck. Good luck, Garth. Good luck. Don't balls it up. 다시 혼자가 된 스코필드. 다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려는 순간 저격병이 숨어 있습니다. 적은 스코필드를 보지만 스코필드는 적을 보지 못하는 상황. 저격병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저격병이 있는 건물로 가는 스코필드.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갑니다. 시린님, 이유가 뭘까요? 원인은 치아 표면의 컴퓨터 승진을 많이 합니다, 예전보다. 어쨌든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마치 자기가 전장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영화가. 방문을 여는 순간 저격병을 사살했지만 스코필드도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기절하고 맙니다. 정신을 차리는 스코필드. 깨어나 보니 이미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스코필드는 걸음을 서두르지만 이곳은 독일군의 점령지였습니다. 전력을 다해 뛰는 스코필드. 지하실로 몸을 숙입니다. 지하실에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여인과 아기가 지하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I have food. Here. You can have them. Here, take them all. For you and the child. Le jour, les soldats vont vous voir.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스코필드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I have to go. 두 사람을 남겨두고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스코필드. 이때 나타난 독일군. 몸을 숙이지만 곧 들키고 마는데 독일군 한 명을 제압하고 필사의 탈출을 합니다. 사방에서 나타나는 적들. 총탄을 피해 강으로 뛰어듭니다. 급류에 휩쓸려가는 스코필드. 폭포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립니다. 살았네요. 이 모든 장면을 롱테이크로 찍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강추합니다. 무트로 올라오려는 스코필드. 급류가 끝나는 지점에는 시체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몇 번의 생사를 넘나든 스코필드는 무트로 올라오자 슬픔이 북받쳐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I'm only go this way.
You all right, pal? To find the Devons. What's he saying? I have to find the Devons. We're the Devons. You're the Devons. Yes, Scott. Where's Colonel Mackenzie? Oh, he's down at the line. Which way? This way. Why, steady on, mate. Where you going? 드디어 데번셔 연대에 도착한 스코필드는 명령서를 전달할 맥켄지 중령을 찾습니다. Where is your commanding officer? He's in the holding pen. 하지만 작전은 이미 시작한 뒤였습니다. 한시가 급한 스코필드는 목숨을 걸고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를 가로지릅니다. I have to see Colonel Mackenzie. I have to stop this attack. No! Second way. Prepare yourself. This attack is not to go ahead. You have been ordered to stop. They've been planning it for months. They want you to attack. I have orders from General Erenmore to call off this attack. Major, Yes, sir. stand them down. I hoped today might be a good day. Hope is a dangerous thing. That's it for now, and then next week, Command will send a different message. There is only one way this war ends. Last man standing. A fuck off, Lance Corporal. 희망이 없는 이 전쟁은 지금은 위기를 벗어나지만 다음 주면 또 다른 위험을 맞이할 것입니다. Sir, is Lieutenant Blake here? No idea. Sergeant, I have to find Lieutenant Blake. Do you know where he is? No. 블레이크의 형을 찾는 스코필드. Lieutenant Blake? Yes. I'm from the 8th. What the hell are you doing here? You must know my brother. I was sent here with him. Tom's here. Where is he? It was very quick. I'm sorry. He was a good man. He saved my life. Thank you, Will. 모든 임무를 다 수행한 스코필드. 나무에 기대어 생각에 잠깁니다. 1차 세계대전은 교훈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의미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영웅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영화는 이러한 참혹한 전쟁터의 광활함을 원테이크로 만드는데 리허설만 4개월을 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 없는 전쟁에서 영화는 형제, 우정, 사명감을 보여줍니다. 감히 2020년 최고의 전쟁 영화라 칭하고 싶네요. 다시 봐도 전의를 흐르는 최고의 전쟁 영화 1917의 리뷰를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영화를 보면은 어쨌든 그 좀 허무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의 어떤 생명이 그죠? 이렇게 자기의 사와는 관계없이 허무하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게 전쟁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917 영화를 통해서 1차 세계대전의 어떤 어쨌든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쟁이 결국은 성전국도 마찬가지고 패전국은 다 나뉘었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모두가 피해자고 결국은 그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행사할 때 어떤 방편으로서 전쟁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전쟁에서 실제로 희생당한 사람들은 수많은 젊은이, 그죠? 젊은 청춘들이니까. 그러니까 참 언제 봐도 좀 슬픈데 이 영화 자체는 어쨌든 우리가 전쟁 장면보다는 그 주인공들의 어떤 인간적인 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전쟁 영화라는 게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기법이 롱테이크 기법이라서 영화를 보면서 마치 영화 보는 우리 관객이 주인공과 같은 동선을 따라 같이 함께 여정을 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다른 전쟁 영화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